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트럼프와 EU 집행위원장이 회동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무역 합의가 추가적으로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닝 시즌 현재까지의 성적표가 괜찮다. 현재 발표한 기업들의 82%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현재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실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버틸만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가 이번 주 못 올랐습니다. 5일 연속 올라갔고 당연히 이제 최고치 경신한 거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일 중에서 9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거의 제자리였는데 어쨌든 주말 사이에 나오게 될 무역 협상 관련된 뉴스가 주초의 증시 흐름을 결정지을 중요한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미증시는 대부분 다 올랐는데 업종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외에 9개 업종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특정 대형주가 주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다 고르게 종목들이 다 고르게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 쪽보다는 이날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어떤 형태가 되든 결론을 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에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들을 보면 8월 1일 관세 유예 종료잖아요. 그때 앞두고 협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당장 이제 트럼프와 EU 집행위원장이 주말 일요일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회동한다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회동에서 어떤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는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이런 이야기 하긴 했는데 현재까지 보도를 보니까 관세율 15% 그리고 이제 항공기나 복제약, 그 일부 제조업의 장비 이런 것들을 관세 면제하는 방안,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제 일정한 수준까지만 딱 수입하고 그거는 이제 관세율을 낮게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표현에 의하면 한 20가지 정도 쟁점 사안이 있는데 타결이 되면 역대급의 어떤 2, 3주 과장을 좀 많이 하긴 하죠. 그러니까 역대급의 큰 합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반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단기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일본과 5,500억 달러 투자 받았다, 유치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된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실체를 두고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이 나오긴 하는데 또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잘 보면 세부적으로 완전히 협정 맺어서 도장 꾹 찍은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합의한 거 정도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야기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합의가 되긴 하는데 이후에 논란은 있겠구나. 이렇게 또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은 현재까지 82%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약간 조심스러운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 2대1 정도 비율, 이 비율은 증시 괜찮은 것 같아. 1 정도는 다음 주 되면은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뉴스 들은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리스크 온,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8월 1일 전후에서 관세가 전격적으로 부과되는 나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변동성 커지긴 할 거다. 그 전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US 뱅크에서는 이제 여전히 강세장이다. 인플레이션 수치라든가 금리가 안정적인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기 때문에 강세장을 뒷받침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기적 거래 증가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는 기업들의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거래가 급증하고 나면 조금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경고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전체 분위기가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관세가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합의가 된 나라들 보면 이제 일본이 이제 4월 2일 기준으로 24% 적용받았었는데 19%로 이제 합의가 됐고 인도네시아 32% 받았었는데 19%로 이제 적용이 됐고 필리핀이 되게 신기해요.
17% 받았고 직전에 20%였는데 하여튼 19%로 관세 적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로는 15%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동맹 국가들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정도 관세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25% 되고 있는데 저대로라면 그러니까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15% 아래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은 그냥 15%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이게 사실 그 삥 뜯기는 입장인데 삥 뜯기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매일 뭐 너 3만 원씩 내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5,000원만 내놔 이러면 괜히 고마운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트럼프가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삥 많이 뜯고 막 이렇게 하던 동네 깡패가 그냥 15,000원만 내 그러면 뭔가 좀 괜히 은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게 좀 성공이 돼서 15% 관세만 내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시총 1조 달러 넘어가는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만 3.5%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는 뭐 0.5%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나왔는데 테슬라가 오늘 올라간 것은 뭐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로보택시 이제 출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율주행 테스트했더니 테슬라의 어떤 기술력이 가장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X에 올린 게 나중에 시가총액 20조 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이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이거 이제 보면 그러니까 기사들 보니까 뭐 머스크가 20조 달러 기업 가치 간다고 얘기했다더라 이게 나오는데 그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을 링크를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20달러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조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20조 달러 기업 가치가 되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가야 될까요? 막 저기 하여튼 지금 1조 달러 조금 더 되는 정도 수준인데 그다음에 뭐 상승 종목 수는 이날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특정 업종이 휩쓸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날 나온 뉴스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와가지고 그 다음 실적 전망치도 조금 상향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당초 시작되기 전까지 한 4.6% 정도 예상했다가 그게 5%로 올라갔다가 지금 6.4%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한 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 특히 이제 그 메가세븐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알파벳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가는 그동안 좀 엇갈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여기에 만약에 브로드컴을 넣으면 엔비디아 다음이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서 그 AI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그 외 기업들은 그냥 눈치 보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은 연간 기준으로 좀 부진하고 이런 구도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 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실적 공개되고 나서 저 추세가 유지가 될 거냐. 그리고 현재 애플이 제일 부진하고 엔비디아가 제일 강하고 이런 구도인데 이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그러니까 다음 주가 실적에는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근데 현재까지 성적표는 좋은데 성적표 나오는 대로 주가가 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향후 실적 전망 어떻게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엇갈리고 있어서 실제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내구재 수주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확 올라갔다가 이번 달에는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부과 때문에 주문을 미리 확 당겨서 냈다가 그 주문이 딱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달엔 주문이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모든 미국 기업들의 지표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또 관세 대비하느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그 8월 1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주문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변할 거라서 다음 주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일부에선 나오곤 있습니다. 이 한국 관련 지표는 그냥 지금 최근에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실제로 보면 3,200은 못 넘기고 3,200을 고점으로 두고 계속해서 박스권, 예, 그런 형태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MSCI 한국 지수인데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박스권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중이죠. 그러니까 두 종목이 어떤 한번 확 하고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을 미국에서도 좀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올라갈 만한 동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발목이 잡히고 개별 종목들 순환말만 도는, 예,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움직일 때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이면 우리 증시가 풀릴 수도 있겠구나.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일단 외신에서는 우리나라 관련된 코멘트도 간단하게 나온 건 있어요. 그러니까 8월 1일 앞두고 한국과의 협상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금 현재 상무장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무장관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재무장관하고 대화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상무장관은 약간 중립 매파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재무장관이 베센트하고 이제 또 다른 어떤 2+2의 어떤 사람이 그리어는 비둘기적인 약간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베센트하고 이제 협상이 언제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베센트는 스코틀랜드는 안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U하고 협상하는데 가진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요 사이에 이제 다음 주 중에 어떤 이 베센트와의 협상 날짜가 나오게 되는지 주말 사이에 나오게 되는 뉴스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긍정적이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재까지 대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낮게 되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대목인데 다음 주에 뭐 그냥 일정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 발표, 고용지표 나오고 PCE 물가지표 나오고 여기에 FOMC 회의 있죠.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실적 나오고요. 다음 주에만 S&P 500 중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150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벤트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주식시장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증시가 이제 미리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그냥 박스권이었는데 다음 주 넘어가면서 좀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5,500억 달러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묘하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온전한 투자를 받는 거다. 5,500억 달러. 그리고 그 모든 투자에 대해서 나오는 이익의 90%는 미국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미국이 저 5,500억 달러 받아가지고 빚 갚는 데 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 이제 빚 있잖아요. 채권. 이거를 갚는 데 쓸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알아서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 이야기는 어저께 나온 건 달라요. 뭐냐면 이 5,500억 달러는 투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보증을 해 주는 것도 있다. 이걸 합쳐서 5,500억 달러야. 그리고 1대9 조건은 이 중에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1대9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500억 달러 중에서 500억 달러만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규모는 합의가 완전히 모든 어디에 뭐 몇천억 달러 이렇게 합의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중에 일본 입장은 투자한 것만 1대9인데 그 투자는 몇 퍼센트인지 비율은 몰라. 그리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결정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때 공장이 1년 동안 얼마 지으면 또 투자. 1년 동안 또 얼마값이 나가면 또 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이제 투자 금액도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언제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8월 1일부터 아니겠어? 근데 일본은 그거 날짜 정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게 아마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도 저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가 일단 트럼프가
되게 심플하게 해주는 게 좋아진 게 일본 같은 경우가 합의가 됐던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호구 만든 느낌이 들 정도의 합의가 나온 거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 뭐 일본 뭐 저따위로 합의했어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일본은 또 자체적으로는 자국 민 또 달래야 되니까 실체는 이런 거야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라서 아마 합의가 되고 나서 양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국가들이 다 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이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